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파리를 여행하게 된 장인환 가이드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볼 장소는 어디일까요?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장소는 루브르 박물관의 북쪽 리슐리우관입니다. 루브르 박물관은 크게 3개의 건물로 나눠져 있는데 오늘 우리가 만나볼 리슐리우관에는 프랑스 회화와 북유럽 회화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는 바로크 화풍의 대표 화가 피터 폴 루벤스의 마리드 메디치의 일생이라는 작품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드 메디치라는 이름의 여인은 1600년대 프랑스 왕이었던 앙리 4세의 부인이었으며 당시 유럽에서 가장 큰 인정을 받던 피터 폴 루벤스라는 화가에게 직접 자신의 일생을 주제로 한 24점의 작품들을 주문했습니다. 그 24점의 작품 중 3점은 마리드 메디치 그녀 자신과 그녀의 부모님의 초상화이고 그 외에 21점은 그녀의 일생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제로 삼아 제작되었습니다. 우측에 보이는 통로를 통해 들어오시면 우리 주변으로 거대한 크기의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루벤스의 마리드 메디치의 일생 연작 중 첫 번째 그림은 마리드 메디치의 운명을 결정짓는 운명의 여신들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그녀의 탄생이 운명의 여신들의 축복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왕비의 탄생입니다. 한낱 인간의 탄생을 마치 그리스 로마 신화 속 여신의 탄생처럼 표현하여 마리드 메디치라는 여인이 탄생부터 비범하지 않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왕비의 교육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어려서부터 아테나에게는 지혜를, 에르메스에게는 상업을, 오르페우스에게는 음악을, 마지막으로 아프로디테에게는 예절과 아름다움을 교육받아 왕비로서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마리드 메디치의 초상을 건네받은 앙리 4세입니다. 제우스와 헤라가 지켜보고 있는 아래 앙리 4세가 그녀의 초상화를 보고 있고 아테나는 그런 앙리 4세의 뒤에서 그녀가 프랑스의 왕비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이는 그림은 대리인에 의한 결혼식입니다. 오랜 시간 프랑스의 왕자를 비울 수 없었던 앙리 4세 때문에 마리드 메디치는 앙리 4세 없이 그의 대리인과 피렌체 대성당에서 주교의 주례하에 결혼식을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번째 그림으로는 마르세유 항구에 도착한 마리드 메디치입니다. 메디치 가문의 문장이 박힌 호화스러운 배에서 내리는 마리드 메디치를 프랑스를 상징하는 푸른색 망토를 두른 인물이 극진히 모시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그림은 리옹에서 만난 마리드 메디치와 앙리 4세입니다. 리옹에서 만났던 두 인물의 만남을 마치 헤라와 제우스의 만남으로 표현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그림은 1601년 9월 27일 퐁텐블러에서 태어난 루이 13세입니다. 마리드 메디치가 흐뭇한 표정으로 자신의 아이를 바라보고 있고 좌측의 여인은 훗날 더 많은 아이들이 태어날 것임을 예언하듯 꽃다발을 건네주고 있습니다. 9번째 그림은 섭정의 위임입니다. 앙리 4세가 정복전쟁을 떠나기 위해 프랑스 왕실의 상징인 백합꽃이 그려진 구체를 마리드 메디치에게 건네줌으로써 프랑스의 통치권이 그녀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10번째 그림은 이전 그림에 비해 규모가 조금 커졌습니다. 1610년 5월 13일 생드니에서 거행된 마리드 메디치의 대관식입니다. 훗날 이 그림은 자크르이 다비드가 그렸던 나폴레옹의 대관식에 영감을 주었던 작품으로도 유명해집니다. 11번째 그림입니다. 1610년 5월 14일 앙리 4세의 죽음과 마리드 메디치의 섭정선포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그림 좌측으로는 천국으로 올라가는 앙리 4세의 모습이 보이고 우측에는 마리드 메디치가 프랑스를 상징하는 구를 건네받으며 섭정을 선포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은 신들의 회의입니다. 마리드 메디치의 통치 아래 악을 물리치고 점차 번영해가는 프랑스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줄리치의 승리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마리드 메디치의 섭정 기간 동안 승리했던 전쟁을 기념하기 위해 그려졌습니다. 그녀의 머리 위에는 승리의 여신 니케가 승리의 월계관을 들고 있습니다.
14번째 그림입니다. 스페인 공주들의 교환이라는 제목의 이 그림은 당시 프랑스와 스페인 왕실 간의 평화 유지를 위한 정략 결혼을 축하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려졌습니다. 15번째 그림은 마리드 메디치 시대의 풍요와 행복입니다. 자신의 통치로 인해 프랑스가 더욱 정의롭고 평화로워졌음을 보여주기 위해 저울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된 마리드 메디치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1614년 1월 20일 성년이 된 루이 13세입니다. 15살이 된 루이 13세에게 마리드 메디치는 프랑스를 상징하는 배의 방향타를, 즉 권력을 넘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17번째 그림은 블루아 성으로부터의 여행입니다. 바로 전에 만나본 그림에서는 마리드 메디치가 평화롭게 자신의 아들 루이 13세에게 권력을 넘겨준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그녀는 자신의 아들과의 권력 다툼으로 인해 프랑스 블루아라는 지역에 유폐됐었습니다. 그 블루아 성에서의 탈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번째 그림은 1619년 8월 10일 앙굴렘에서의 협상입니다. 루이 13세와의 권력 다툼을 끝내기 위해 리슐리의 추기경의 중재 아래 전령의 신 에르메스가 평화의 상징인 올리브 가지를 건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19번째 그림은 1620년 8월 10일 앙제에서의 평화협정 체결입니다.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아들과의 오랜 내전을 마치고 평화협정에 서명을 하러 가는 마리드 메디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번째 그림은 어머니와 아들의 화해입니다. 모든 역경을 물리치고 극적인 화해를 이루고 있는 어머니와 아들의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마지막 21번째 그림은 진실의 승리라고 합니다. 그림 아래쪽에는 시간의 신 사투르누스가 진실의 여신 베리타스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실이 밝혀져 어머니와 아들이 오해를 풀고 진정한 화합을 이루었다는 상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구 위로 보이는 세 점의 작품은 좌측으로부터 마리드 메디치 어머니의 초상화, 가운데에는 본인의 초상화, 우측은 아버지의 초상화입니다. 이렇게 짧게나마 마리드 메디치의 일생연작이라는 그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언젠가 여러분들이 파리를 찾게 되신다면 직접 이 그림들 앞에서 더 깊은 이야기들을 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장인한 가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